자, 바로 우리 3번의 조건 가보죠. 조건은 조건 자체에다가 제가 발표한 건 우리에게 if 말고도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if와 그 다음에 unless는 무엇이 아니라면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면 뜻이니까 if에다가 not을 쓰면 똑같은 뜻이 된다 라고 해서 이걸 표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as far as와 as long as 요 두 개는 아예 똑같은 걸로 같이 묶어줘.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지금 우리가 3시 25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딱 강조하면서 얘들아 우리 지금 as far as와 as long as를 부사절이어서 그래서 얘를 뭐뭐하는 한이라고 해서 똑같이 묶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사절 접속사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부사절 접속사를 본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주절이랑 구분되는 요 as far as와 as far as와 as long as라는 걸 주절이랑 구분되는 거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안에 완전한 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주어 동사 나오고 완전한 절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우리가 부사절로 본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줘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따가 분명히 너네들이 as long as를 봤는데 as far as를 봤는데 근데 그게 부사절로 안 쓰이면 그럼 우리는 다른 해석을 해야 되는 데가 좀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먼저 여기서 딱 임팩트 하나 줬어요. 좀 이따가 분명히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in case라고 하는 건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까지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비하여까지 잡고 자 밑에 있는 예문을 해석해 보죠.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절과 그 다음에 부사절을 구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도 주절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사절이 if절이 뒤로 가 있네요. 자, 그래서 please 부디 give this letter 이 편지를 주세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만일 뭐라면 if you see her 네가 그녀를 본다면. 그래서 만일 뭐 말하면 그냥 우리 주절 뒤에서 부사절로 if를 가려내고 편안하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in case에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할 건데 그리고 나서 요것도 제가 나중에 기본반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설명이 하나 있어. 뭐냐면 요 in case가 그냥 너희들이 한꺼번에 이거 지금 부사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in이 전치사잖아. 그리고 나서 전치사 뒤에 case가 뭘로 온 거겠어? 얘가 당연히 명사로 온 거겠죠. 그래서 in case가 사실 전명구인데 근데 자 여기다가 가로치고 대시라고 써놔. 요 case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추상명사에서 어떤 경우라고 하는 거에 추상명사 뒤에다가 대를 붙여놓은 거야. 그럼 대절 안에 완전한 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지금 동격의 대수로서 대를 일단 쓰는 건데 이 대를 빼고 쓴 거라고. 그래서 어딘가에는 이 대를 써주고 너네들한테 보여주는 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뒤에 주어 동사 완전한 절이니까 이것 자체를 하나의 부사절 접속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전치사 뒤에 명사에다가 대절이 빠져있는 게 뒤에 완전한 절이 이렇게 붙는 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사실 이런 모양이었다 보여드리려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in case 앞에까지 빵 끊으면 앞에가 주절. 그래서 주절에 시작을 지금 동사 원형 써서 명령문 쓰고 있죠. write 쓰세요. 뭐를? your phone number 너의 전화번호를 쓰세요. 어디 위에? on your ID card 너의 신분증 위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in case you lose it 네가 그것을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자 얘도 unless라는 것이 주절 뒤에 왔다는 거 먼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얘는 무엇이 아니라면이니까 분명히 not의 의미를 살려줘야 돼. 그래서 앞에 주절 읽을게요. The game 그 게임은 will be called off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뭐가 아니라면 the rain stops soon 비가 곧 멈추지 않는다면 괜찮아? 자 이게 괜찮으면 여기서 내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또 얘기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 이 문장 발표해. 그리고 나서 우리 조건의 부사절을 제가 시제에서 한번 특이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별표 5개짜리 때린 게 있는데 뭐 있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그 시간 조건 부사절 안에다가 아무리 미래 얘기를 쓰려고 해도 거기에는 미래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동사를 써서 미래에 대한 내용을 대신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주절에는 미래면 미래를 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절에는 will 플러스 동사원형 쓰라고 그랬지. 그 얘기는 if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잡아낼 수 있거든요. 자, 주절에 will 동그라미, 그 다음에 be called of에 여기다 비추면 이거 지금 미래 써 있는 거 맞지? 자, 근데 여기에 unless 안에 stops 밑줄, 여기 지금 s가 붙어 있는 건 3인칭 단수 현재를 쓴 거죠. 그럼 여기에 이 들어가는 내용을 너네들이 미래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게임은 미래에 취소가 될 것입니다. 뭐가 아니라면 B가 미래에 곧 멈추지 않는다면 그럼 여기에 지금 B가 지금 현재 안 멈췄는데 미래에 멈추지 않으면 여기 지금 미래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will stop 안 쓰고 stops 현재 썼잖아. 그래서 얘도 바로 시간 조건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똑같이 쓸 수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주절에는 미래면 미래 잡아들라고 했던 거 미래 동사 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개 문장 얘를 두 개 묶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보는 게 뭐라고? as long as와 as phrase 해석적인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주절보다 먼저 앞에 빠져있는 부사절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부사절의 위치에서 안에 완전 음절 들어가는 거 봤을 때 우리는 as long as, as far as를 똑같이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자, 해석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해석해 볼까요? 뭐 하는 한? as long as you study hard.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그 다음 주절 you should have no problem. 끊고 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야? passing the exam. 시험에 통과하는 문제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편안하게 뭐뭐 하는 한 해석하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 문장 얘도요. As far as the eyes can reach. the eye, 눈이 can reach, 도착할 수 있는 한. 그럼 눈이 도착한다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Nothing but sand is to be seen. 자, 여기에 nothing but이라는 거 밑줄 그어놓자. but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접속사가 맞습니다. 일단 접속사는 일단 첫 번째로서 but을 보는 건 맞는데 nothing이랑 붙어있을 때는 접속사 아니에요. nothing이랑 이게 붙어있을 때는 접속사 아니야. 그럼 nothing but이라는 걸 한꺼번에 잡아. 얘는 only의 뜻이야. only.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로 완전 바뀌어. 그래서 nothing but sand, 오직 모래만이 is to be seen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as long as와 as far as 요걸 부사절 접속사로 보고 있는 거 봤어요. 자, 제가 as far as long as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부사절 접속사로 봤다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 잊지 말아줘. 이따가 이거 나올 때 내가 지금의 이 순간을 아까 3시 25분이었지? 3시 25분에 내가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as long as와 as far as를 뭘로 봤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 3시 25분이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 4번의 양보로 갑니다. 양보라는 것도 우리 해석을 먼저 두 가지로 구분해 놓을 거예요. 두 가지만 고정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은 두 가지로 하시고 얘네 둘은 해석이 똑같은 애라고 그랬죠. 그래서 although, 그래, although와 여기에 AL을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 그냥 though 써도 똑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even if라고 하는 거 별표해야 돼. even자 붙으면 절대로 if에다가 만일 뭐뭐라면 해석하면 안 돼. 이거 자체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똑같이요. 그리고 나서 even though 그 다음에 though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맞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해서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도 일단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주절보다 먼저 바깥으로 빠져있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나왔을 때 그냥 무조건 부사절이기 때문에 다른 고민을 안 해도 돼. 우리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은 명사절과 겹치는 것이 있었을 때 너네들이 고민을 하지만 얘네들은 그냥 나오는 순간 이거는 다른 걸로 안 쓰이고 무조건 부사절로만 쓰여 라고 해석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비록 그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He had more sense. 그는 좀 더 많은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의 아버지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even though예요. 얘들아, even though도 even을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아줄래? 얘는 생략해도 돼. 그래서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small cars can be dangerous. 작은 자동차들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절 Europeans favor them. 유럽 애들은 그 작은 차들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even if라고 하는 거 절대로 even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비록 you don't like science fiction. 네가 과학소설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you need to read it. 너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이 소설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양보도 가뿐하게 털어냈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목적으로 갑니다. 자, 목적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대 구문에 대한 필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소대 구문을 그때 거기서 필기하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서도 내가 두세 번 정도 그 필기 피라고 할 거니까 그래서 그 필기 잘 해놓으라고 그랬었죠. 네, 그 얘기 지금도 씁니다. 소대 구문 필기 꺼내놓으세요. 그래서 소대 구문 필기 꺼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갑니다. 자, 소대 구문이 뭐뭐하기 위하여의 목적으로 쓸 텐데요. 그 소대 구문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요 rest 그 다음에 should라고 하는 거 얘부터 설명드리죠. 자, 바로 갈까요? rest should라는 게 있는데 요 rest should에서 should는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생략하지 않는데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략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 써놓을게요. 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먼저 해석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첫 번째 해석이 한 80%, 두 번째 해석이 한 20%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석이 더 많이 나오는 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기초반에서는 80% 해석이 나오는 내가 첫 번째 해석만 얘기하지만 예문에서도 기본반 가면 두 번째 해석까지 나오는 예문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에서는 또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고 알아먹을 수 있는 게 생겨. 얘들아,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의 이 않기가 마이너스지. 그럼 이 마이너스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냐면 rest라고 하는 거 얘 자체가 부정어예요. 그래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의 부정을 그 rest에서 가져올 건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혹시 써볼까요? 우리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알고 있던 거 있었죠. 뭐 있었냐면 in, order,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so, as, 투부정사도 역시 붙였으면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알고 있었던 거 있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목적을 잡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그런데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그 않기라고 하는 걸 여기다 쓸 거예요. 바로 여기다가 not을 써주면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써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so as 투부정사에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써주면 이게 바로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자, 두 번째 해석 20% 있던 해석 말씀드릴게요. 뭐뭐 할까봐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독해에서 나올 때 되게 요긴하게 쓸 거니까 이거 모르면 독해 이 문장 나왔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해석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거를 딱 알면 너네들이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뭐뭐 할까봐 때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기본 시간에 뒤쪽에 구문 수업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기초 구문 특강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반복과 노출을 시켜놨으니 그 친구들은 또 기본 때 맞다 내가 이거 했었지 라고 하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생기초 구문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장에 나오면 내가 문장을 직접 끊어서 읽으면서 해석해 주는 거를 3주 동안에 제가 걸쳐서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설지까지 제가 어제 엎드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그 구문적인 부분도 그게 나중에 기본권에서 똑같이 나올 때 그거 내가 똑같이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rest should의 관점으로 갑니다. 얘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문법 문제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문법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요한데 우리 문법 문제 유형으로는 얘를 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문법 문제 그 문제 유형은 뭐죠? 밑줄 문제죠. 근데 경찰이나 그리고 일행직을 보면 일행직 애들은 밑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빈칸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장 문제 그리고 다음 중 밑에 4개 문장 중에서 맞는 거 고르세요,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똑같은 문법 문제인데 문제 유형이 좀 달라.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유형이 아니고 다른 유형은 영작 같은 거 혹은 다음 문장에서 맞는 거 고르세요, 틀린 거 고르세요 그런 유형이 나온다면 그럴 때는 레스슈가 되게 많이 나와. 근데 되게 많이 나오는 초점이 정말 별거 아닌 게 있는 게 여기다 쓸게요. 바로 얘는 절대로 이 안에 not을 못 씁니다. 이 안에 not을 쓸 수가 없어. 자, 왜 못 쓸까? 뻔하지. rest가 이미 not을 의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rest 뒤에다가 not을 못 쓰는 것은 당연히 너희들이 rest가 부정어라고 그랬으니까 부정어니까 뒤에 not을 또 못 쓰는 건 맞지. 이렇게 잘 받아 먹는데 문제는 should 뒤에 얘들아 노란색 여기다 붙일 거야. 절대로 should 뒤에도 not을 못 쓴단 말이야. 우리가 부정문을 배웠을 때 조동사 나오면 조동사 뒤에다가 not 붙이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부정문 고치는 방법으로 배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네들이 should 뒤에 not이 붙어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rest와 should가 같이 있는 문장에서는 절대 조동사 should가 있더라도 여기다 not 붙이면 안 돼. 얘는 아예 not을 못 쓰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말고 다른 그 일행직 애들한테 문법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밑에 so that 자 붙어있고요. 똑같이 보죠? so that이 반드시 붙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so that 구문에 대한 필기에 있습니다. so that이 반드시 붙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동사 앞에 반드시 may나 can이나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만 우리는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옆에 얘들아 in order 쓰고 대절 다음에 우리는 또 여기에다가 may, can, will 쓰는 거 얘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so that 대신에 in order that 이것만 바꾸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잡고 저 밑에 있는 예문 그대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밑에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예문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예문 rest should부터 해석해 보죠. hurry up, 끊어. 여기까지가 주절 끝. 서두르세요.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rest you should be late for the class 해서 네가 늦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수업에.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문장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해석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문장에서 똑같은 공통점 좀 뽑아내겠습니다. so that이 무조건 붙어 있고요. so that이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so that 대신에 in order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대절 안에 반드시 조동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선생님, 요 in order 대신 안에 왜 might가 있어요? 여기에 과거의 조동사를 썼다는 건 뭐 때문이라고? 바로 이 앞에까지 끊으면 전부 다 주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주절에 있는 동사를 봤을 때 주절 동사가 spoke의 과거면 얘도 뒤에 조동사 과거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해석 바로 해볼게요. Let's save money. Let's 이렇게 하면 뭐뭐 하자 이런 뜻이야. 뭐뭐 하자. Let's. 그래서 우리가 Let's go. 가자.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레고 하고 하는 게 Let's go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Let's save money. 돈을 절약합시다. 주절 끝. 그리고 나서 나 잠깐 멈출게. 잠깐 멈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so that 구문이 바로 부사절의 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사절은 내가 so that 구문 나왔을 때만 부사절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고 주절 뒤에서 대절이 부사절로 붙어있다는 얘기는 요 대절 이전까지는 전부 다 주절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Let's save money. 돈을 저축합시다.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we can take a trip. 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어디로? 오스트레일리아로. 자, 그 다음에 밑에 put plant by the window 명령문이에요. put이 무엇을 두다는 뜻이야? 그러면 식물을 두세요. by가 어디 옆에란 뜻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디 옆에? window, 창문 옆에.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They will get enough light 해서 그들이 여기에 돼 있는 앞에 있는 식물들이겠죠. 식물들이 충분한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요거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조동사 may나 can이나 will 같은 것들은 써놓긴 하지만 얘네들의 해석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세 번째 문장 마지막 갑니다. The teacher spoke clearly. 선생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in order that 뭐 하기 위해서? 그의 학생들이 might understand him. 그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 문장까지 봤어요. 자, 바로 6번의 결과인데 so that 구문의 필기 그대로 내비둡니다.
왜냐면 우리는 요 소대 구문을 목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대 구문에 이제 원인과 결과까지 요 밑에 6번에서 보게 될 건데 자 여기서도 제가 이전에 하지 않았었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이따 필기할 테니까 먼저 우리는 요거부터 볼까요? 자, so하고 that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o라고 하는 것이 부사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이렇게 길게 써 있는 거 그냥 생각하면 다 돼? so가 부사기 때문에 부사로 꾸밀 수 있는 것만 이 안에 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so 뒤에 형용사 올 수 있죠. 왜냐면 부사는 형용사 꾸미니까요. 그리고 so 뒤에 부사 올 수 있죠. 왜냐면 부사는 똑같은 부사도 꾸미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밑줄 좀 넣을래? 이게 아마 너네들한테 좀 걸리적거릴 거야. 형어명. 그리고 나서 일단 표시 좀 해놔. 그 다음 여기도 서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에 대 동그라미. 그럼 얘도 서치 대 구문인데 얘도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밑줄 좀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있잖아. 소대 구문이 제가 원인과 결과로 쓰는 소대 구문은 소대시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자 여기 붙어 있는 거 나오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구분을 짓는 결정타는 요 대절 이하에 뒤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이거를 결정하니까 소대시 붙어 있어도 어차피 얘는 뒤에다가 그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없을 거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된다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 떨어져 있을 때를 얘기해보죠. 떨어져 있을 때요. 그럼 so하고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럴 때 요 so를 우리가 such라는 거랑 똑같이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such 대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 so를 단지 such로 바꿀 수 있는 것 뿐이야.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것도 똑같아. 요 대절 예정까지 빵 끊어서 앞에가 원인 그리고 뒤에가 결과 잡는 거 똑같아요. 단지 자 이제 요 안에다가 제가 밑줄을 걸 건데 이 안에다가 쓰는 어순이 좀 달라지거든. 어순은 단어를 쓰는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순이 달라진다는 게 so는 뒤에다가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라고 하는 거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는 so 형어명. 얘들아 입에 좀 이거죠. so 형어명. 우리한테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게 진짜 밑줄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so 형어명 이렇게 써야 되는 게 so 대 구문에서 이 사이에다가 무엇인가를 쓸 때 어순으로 잡히는 요 순서고요. 그리고 such는 어떻게 쓰냐면 such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 이렇게 써요. such어 형명. 이게 여러분들한테 왜 특이하냐면 자, 나 지금 여기다가 예시 하나 간단한 거 써볼게.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이런 거 배웠었지? 명사를 꾸미는 게 뭐야? 명사 꾸미는 건 형용사니까 명사 앞에다가는 형용사 쓰는 거 당연히 맞고 그리고 우리 이거 1강에서 배웠던 건데 그때 내가 관사 때 말씀드렸어요. 형용사보다도 더 먼저 제일 앞에다가 명사 꾸미는 것 중에 가장 앞에다 많이 써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한정사라고 그랬거든. 그럼 한정사니까 우리는 한정사 중에 어나 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관사로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우리 그 다음에 red apple 이렇게 쓰면 그럼 이게 빨간색 사과라고 하는 건데 사과라고 하는 명사 앞에 red가 형용사 그리고 red 앞에다가 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red apple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얘를 서치에다 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쓰면 돼. 서치 다음에 형용이라면 그대로 쓰고 형용사 red 쓰고 그 다음에 애플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서치하고 요 대 사이에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는 것은 너네들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내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치 대 구문에서는 얘를 서치로 바꿨을 때 so that이랑 똑같은 해석이 됩니다 라는 것 정도만 가리면 얘는 문법 문제에 잘 안 나와. 근데 so 대 구문에서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so는 뒤에다가 어순 어떻게 잡는다고? 형용사부터 갖고 와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so 다음에 red가 먼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so 형용명 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애플이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on apple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 어순에 대한 특이성이 있으니까 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그래요, 알겠어요. so 형용, such 형용 이거 알겠는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제가 기본반 때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너네들한테 설명을 했었던 거고 항상 모든 거의 시작은 자리와 그리고 품사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자, 바로 표시해 줄래? 요 so라고 하는 것이 얘 부사입니다. so라고 하는 것이 품사가 부사예요. 그러면 부사는 명사를 못 꾸미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혁명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를 so 뒤에 붙여놓으려면 so가 꾸밀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끌고 오는 거야. 형용사를. 그래서 형용사 끌어내고 뒤에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요 such라고 하는 것은 얘 자체가 형용사의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얘가 한꺼번에 그냥 형용사로 꾸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 어쨌든 간에 우리 so가 부사니까 부사는 명사랑 못 노니까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를 앞으로 끌고 왔다. 이 정도가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예문을 밑에 거를 같이 또 볼까요? 자, 가볼게요. 우리는 먼저 so 대 구문에 대한 거 구분해야 되니까 so 밑줄 그 다음에 대 밑줄 so가 대신 떨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원인과 결과. 그리고 얘를 su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uch 대 구문도 무조건 원인과 결과. 그리고 나서 밑에 so하고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나는 것도 떨어져 있으니까 무조건 원인과 결과인데 그러면 끊어서 먼저 대절 이전까지 주절 원인 그 다음에 대절 이후 결과 이렇게 가볼게요. She was so surprised at the news. 그녀는 surprised 놀랐기 때문에 뭐에 놀랐어? 그 소식에 놀랐기 때문에 원인 결과적으로 she couldn't sit still.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인과 결과 해석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밑에 she heard. 그녀는 들었어. 뭐를? 놀라운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과 she couldn't sit still.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 준 거죠? so. 그 다음에 보이니? 형, 명. 그래서 형용사 witty, 그 다음에 어와 on, 그 다음에 명사 나온 거 형어명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해석해보죠. 그녀는 so witty an answer 해서 witty 있는 대답을 주었기 때문에 that everyone burst out, 모두가 burst out, 터뜨렸습니다. laughing, 웃음을. 이 burst out이 터뜨리다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소대 구문을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설명 좀 할까요? 여기에 아마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너네들이 소대 구문, 서치대 구문은 알겠는데 저건 뭐지? 라고 하는 거 색깔 하나 잡을까? 얘들아 여기 스틸에다가 밑줄 그리고 나서 별표 할게요. 내가 지금 이 부분 해석 어떻게 했어?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저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는데 저 그런 해석 안 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는 해석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우리가 동사를 제대로 배웠는가 제대로 배우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인데 가볼까요? 스틸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스틸은 우리 시험 문제에 이미 밑줄, 빈칸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등장을 했었던 게 2019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2019년에 스틸 나왔을 때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기초반 때부터 스틸 내용을 항상 여기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가는데 기초반에서 배웠던 것이 실제 시험에서 독해에서 빈칸 문제로 나와서 그거를 잡아내게 만드는 거. 그리고 2019년에 그렇게 스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험에서 줬더니만 그 다음 시험에 수능에서 스틸 문제를 순서 문제에서 얘를 이용하게 만드는 그래서 3점짜리나 붙였었던 문제가 스틸로 나왔어요. 그래서 스틸은 이미 기출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 앞으로 제가 이 스틸에 대한 것은 시험 보기 전까지 최소한 5번 정도 똑같은 설명 드릴 것 같으니 오늘의 첫 번째 가볼까요? 아마 이런 친구들 뿐일 거예요. 스틸은 선생님 여전히 아닌가요? 여전히? 제가 여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틀렸나요? 아니, 맞아. 맞는데 걔는 여전이라고 알고 있으면 스틸에 대해서 한 30%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구분하면서 갈 테니까 말도 다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줘. 먼저 스틸은 무조건 부사긴 한데 우리한테 첫 번째 부사야. 문장 중간에 쓰는 부사, 문중부사로 쓰는 거, 문장 중간에 쓰는 거야. 문장 중간에 쓰는 문중부사로 쓰는 스틸이 너네들이 가장 익숙한 스틸입니다. 뭐냐면 이때가 바로 여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문장 중간에 쓰긴 하는데 얘 자체가 시험 문제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경찬이나 일행직에서는 밑줄 문제는 아니면 영작 문제 같은 거에서 다음 중 맞는 문장 고르세요, 틀린 문장 고르세요 그런 거에서 나오겠는데 얘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 근데 얘가 여전이라고 하는 문중부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딱 하나 물어봐. 뭐 물어보냐면 얘 위치인데 얘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비동사, 조동사, 비동사, 조동사 뒤에 쓰거나 비조 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 그래서 일반 앞. 이게 얘 위치에서 밑줄 그어져 있어서 나왔었던 거에 전부 다예요. 그래서 이배점 이거죠. 비조 뒤, 일반 앞. 요거요. 자, 근데 얘보다 우리한테 시험 문제로 나온 두 번째가 사실은 문제로 봤을 땐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저 별표 좀 할게요. 사실 얘 때문에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 스틸이 자 문장에서 위치부터 봐야 돼. 문두부사, 문두부사.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부사예요. 문두부사. 그럼 위에 나오는 문중부사랑 분명 차이가 있는 거야. 문두부사일 때 얘가 해석이 뭐가 되냐면 그러나라는 해석이 돼요.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라고 해석이 된다면 맞아. 얘가 갑자기 but이랑 똑같아지고 그리고 yet이랑 똑같아지고 그리고 however랑 똑같아지는 그러나라는 걸로 쓰인다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잘 봐줘. 앞에 어떤 문장이 먼저 이렇게 와. 그래서 문장의 마침표가 끊겼어. 근데 그 다음 문장의 제일 앞에 still 얘 대문자 쓴 거야 나. 그래서 대문자로 still을 이 다음 이어지는 문장 앞에다가 바로 먼저 끄집어내고 그래서 문두부사. 그리고 나서 뒤에는 또 다른 문장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마치 실제로는 아닌데 마치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얘 접속사처럼 보이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접속사는 아니에요. 얘는 문두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얘는 무조건 그러나 라는 해석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럼 얘들아 얘가 그러나라고 하는 해석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 빈칸 문제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스틸을 그러나라고 배우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래서 내가 다른 선생님들의 영어책도 내가 한번 다 보거든요. 기본 같은 거. 근데 스틸 그러나라고 가르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라는 걸 만약에 모르면 보기 1번, 2번, 3번, 4번에 너네들이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but도 없어. but도 없고 거기에 스틸이 돼 있으면 아니 뭐지? 왜 but이 없지? 그러나에 yet도 없고 그냥 스틸 써놓으면 이거 그러나가 모르면 못 잡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적으로 대립적인 의미가 잡히겠죠. 그래야 너네들이 해석적으로 이 논리적인 관계가 대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still, 얘를 그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였던 얘기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위에서 1번과 2번은 어쨌든 간에 문중에는 문두든 부사잖아요. 지금부터 쓰는 것은 얘를 바로 형용사로 쓸 겁니다. 그래서 still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로 쓰는 거 이것도 사실 너네 알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 정지사진 영어로 뭐라 그래? 스틸컷. 스틸컷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정지사진이야. 그 스틸이라는 걸 이미 컷이라고 하는 게 사진이라는 뜻이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요 스틸을 형용사로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형용사로 쓸 때는 얘 정지한. 그리고 움직임이 없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얘만 바로 들어볼게. 주어, he.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형식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still 이렇게 써도 얘는 지금 이형식의 보어 자리에서 형용사로 쓴다는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문 바라가 볼까? He remains. 그는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still 해서 가만히 정지한 채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게 여기에다가 이형식 동사 뒤에 still이라는 것을 보호로 형용사로 썼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still cut 이라고 하는 거, 요 cut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로 쓰면 이게 사진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still cut이 still이 이게 형용사로 쓰여서 정지한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문장도 얘들아 sit 동사에다가 이형식 동사 잡아야죠. 제가 sit 동사를 이형식 동사로 비동사 lie, sit, be, lie, sit 이 동사 stand까지 4개를 같이 똑같이 있다, 이다라고 해석했었죠. 그래서 sit still 가만히 있다, sit still 가만히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의 부사절 종속 접속사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형용사절이거든요. 형용사절부터 쉬는 시간 끝나고 제가 이것도 칠판 안 지우고 바로 비교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계속 형용사절 우리 한 번에 쑥 나가 보죠. 좀 이따 봅시다.